똑같은 평균 수면 시간을 취했더라도 저희가 제한한 대로 주무신 분들은 근무 중에 졸리지 않다라고 하셨고, 저희가 제한한 거랑 많이 어긋나게 주무신 분들은 교대 근무 중에 매우 졸림을 많이 호소하신 분들입니다. 꿀잠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수학으로 수면을 연구하고 계세요.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 많은 수학적으로 풀어내고 질병의 기전도 알게 되고 또 치료 기법도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아주 훌륭한 연구자고 과학자이십니다. 김재경 교수님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카이스트의 수리학과 교수님으로 옮겨가셨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학자이십니다. 수학이 의학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을 변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수학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수면에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저희가 최근 연구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하나는 한 2분에서 3분 정도 간단하게 본인의 이제 수면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과연 하루에 몇 시간을 자야 내일 근무 시간에 안 졸릴 수 있을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수면 검사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몸에 뭔가 덕지덕지 많이 붙이고, 그리고 불편한 그 병실에서 하룻밤을 자야 합니다. 수면 다운 검사 하지 않고도 좀 집에서 간단하게 수면 질환을 좀 미리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었고요. 삼성병원에 계시는 주은현 교수님이랑 좀 더 간단한 방법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이제까지 삼성병원에 온 한 수천 명의 이제 환자분들이 계시는데, 병원에서 한 다양한 설문지 결과가 있고, 그리고 수면 다운 검사를 해서 진단받은 수면 질환 결과가 있으니까 혹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 설문조사 결과만 가지고 수면 다운 검사를 하지 않고도 수면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근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들다 보니까 9개만 하면 꽤 정확하게 수면 질환을 진단할 수 있다는 게 알았습니다. 키, 몸무게, 나이, 성별, 수면과 관련된 5가지 간단한 질문이고요. 한 90% 정도의 정확도로 수면 무호흡증도 진단할 수 있고 불면증도 진단할 수 있고, 2개가 동반하는 코미자라는 질환까지 90%의 정확도로 진단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이게 혹시 삼성병원에서만 잘 되는 건가? 저희 알고리즘으로 이화여대 병원에 계시는 500여 분의 환자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그분들도 90%의 정확도로 저희가 진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웹사이트로 만들어서 저희가 오픈했습니다. sleep-math.com입니다. 이분은 수면 무호흡이 있을 확률이 한 60% 정도 나왔거든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분이 병원에 가서 그 수면 다운 검사를 받으면 수면 무호흡이 있습니다 라고 나올 확률이 60%란 뜻입니다. 근데 한 70-80% 정도 되시는 분들은 꼭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기 자세히 보기를 누르시면 몸무게 변화에 따라서 이 수면 질환의 그 리스크가 어떻게 바뀌는지 나옵니다. 그 85kg에서는 제 리스크가 한 60% 정도 나오는데 83이 되는 순간 40%를 확 줍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고 의사 선생님이 공부하는 진단은 아니기 때문에 병원을 가기 위한 수단인 거지, 이걸 가지고 어떤 치료를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연구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분들 교대 근무하시잖아요. 이분들의 평균 수면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무 중에 덜 졸리나를 조사를 해봤어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자야지 내일 안 졸리는가? 수면을 결정하는 2가지 요소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는 수면 압력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일주기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깨어있는 동안은 수면 압력이 저희 뇌 속에서 올라갑니다. 자는 동안은 이제 수면 압력이 내려가고요. 근데 수면 압력이 이제 많아지면 이제 저희가 졸리기 시작하는데, 단순히 수면 압력이 많다고 졸리는 게 아니라 저희 몸속에는 24시간 일주기 리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수면 압력이 요 트레스홀드보다 높아지면 저희가 잠을 자게 됩니다. 여기 검은색 그래프가 수면 압력이거든요. 이 자는 동안은 수면 압력이 점점점 감소하다가 저 트레스홀드보다 낮아지면 저희가 잠에서 깨무로 바뀌는 거고, 깨게 되면 이제 수면 압력이 점점점 증가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수면 압력이랑 일주기 리듬을 아십니까?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측정하는 게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혈액 샘플을 1시간마다 계속 측정해서 몇 가지 호르몬들의 레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수면 압력이랑 일주기 리듬을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오늘의 수면 압력이고 오늘의 일주기 리듬이고 내일은 또 바뀝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거 피를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수면 패턴으로부터 이런 검은색 그래프랑 노란색 일주기 리듬 그래프를 이제 그려드릴 수 있는 건데 이 그래프를 그럼 그리면 뭘 해드릴 수 있는가? 잘 잤는지 못 잤는지를 평가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간호사분이 여기 이제 깨미 있는 시간을 보시면 수면 압력이 스트레스홀보다 낮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깨어나셨거든요. 수면 압력 노란색 라인보다 낮아졌을 때 깨야지 사실 충분히 잠을 잘 건데 회색 그래프가 실제로 이분이 원래는 자야 되는 수면인데 부족하게 잤기 때문에 이날은 이분이 부족하게 잤구나. 아마 이분은 이날 근무하실 때 매우 졸릴 거라는 걸 저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주간의 간호사분의 실제 수면 패턴을 가져왔는데 검은색 바의 길이는 이분이 실제로 수면을 취한 시간이고 그 밑에 회색 바의 길이는 저희 모델이 예측을 해주는 이분의 매일매일 필요로 하는 수면 양입니다. 똑같은 평균 수면 시간을 취했더라도 저희가 제한한 대로 주무신 분들은 근무 중에 졸리지 않다라고 하셨고 저희가 제한한 거랑 많이 어긋나게 주무신 분들은 교대 근무 중에 매우 졸림을 많이 호소하신 분들입니다.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이랑 인터뷰를 해보면 약간 어떤 고정관념이 있냐면 나는 무조건 6시간 자야 돼. 근데 그렇게 하시면 수면 부족이 뜹니다. 오전 9시에 잘 때는 길게 자기가 어렵잖아요. 그때는 4시간만 자는 겁니다. 반면에 밤 11시에는 푹 잘 잘 수 있죠. 그때는 7.5시간을 잡니다. 그리고 새벽 2시에는 6.5시간을 잡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모델이 예측했던 거고 그래서 다시 삼성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봤어요. 나는 근무 시간에 쌩쌩해 하는 그룹이 있었고 난 너무 졸려 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수면 패턴을 봤더니 너무 졸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그분들이 언제 잠을 자는지 상관없이 무조건 7시간을 어떻게든 자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었어요. 반면에 나는 안 졸려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주무실 때는 짧게 주무시고 밤에 11시, 10시일 때 주무실 때는 길게 주무시고 몸이 그냥 가는 대로 별로 고생 안 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효과가 좋았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했던 연구인데 매일매일 그 필요로 하는 수면량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좀 알려주는 앱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슬립 웨이크라는 앱이고요.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검색하셔도 없습니다. 사용하신 분들이 실제로 근무 시간에 덜 졸린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조사를 한 다음에 아마 4월경에는 아마 여러분들도 쓸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사람마다 매일매일 또 잠을 자야 될 시간이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조금 좀 혼란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좀 질문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잘 자기 위해서는 수면 압력이 높아야 되고 그 압력이 일주기 리듬하고 맞춰야 되는데 문제는 일주기 리듬이 하루에 이동이 잘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일주기 리듬을 고정하고 압력을 최대한 거기에 맞춰 높여주는 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잘 자는 방법으로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사람들이 자는 시간도 달라질 수 있고 하루에 필요한 수면 시간이 매일매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사실 그 연구의 자체는 교대 근무자로 하셨던 연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교대 근무자라고 보면 일주일은 또 좀 분계가 잘 되고 맞습니다. 수면 압력도 내가 자야 될 시간과 깨는 시간에 구분 없이 어떨 때는 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자고 깨는 사람들 또 불면증이 있어서 내가 자고 싶어도 심리적인 불안이나 수면 방해 요소가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실 좀 적응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월화수목 금토일 매일매일 일정하게 취침을 하시고 똑같은 수면 시간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그닥 필요는 없는 앱입니다. 교대 근무, 사회적 시차가 있는 분들,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경우에는 일주일 리듬을 빨리 교정하고 수면의 압력을 좀 빨리 낮춰서 내가 자서는 안 자는 시간에 낮잠 자지 않도록 하고 밤에 좀 잘 잘 수 있도록 빨리 회복시키는 데는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큰 문제 없이 내가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깨는 분들의 경우에는 잠자는 시간은 고정, 취침 시간도 고정, 기상 시간도 고정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하루에 필요한 수면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너무 못 잤을 때도 너무 일찍 자거나 너무 늦게 자지 않도록 해서 일주일 리듬이 변동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교대 근무자한테는 너무 획기적이고 너무나 자기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가 이 시간에 자면 제일 좋다는 걸 알려주면 본인의 루틴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훌륭한 앱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활용되고 좋은 수면을 자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구를 항상 응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좋은 잠을 잘 수 있도록 세상에 널리 알려주는 좋은 연구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